그날 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20년을 함께 살아온 평범한 남편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흔적을 온몸에 품고 돌아온 낯선 남자가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의 꿈을 응원하며 내어준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제가 모르는 누군가와의 금지된 만남을 위한 핑계였다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늦깎이 학업을 응원하다가 이런 배신을 당한다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6세의 김성주는 마침내 꿈꿔왔던 대학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20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그에게 환경공학과 입학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어요. 미영아, 정말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꿈도 못 꿨을 거야. 아내 미영은 남편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2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온 남편이 드디어 자신만의 꿈을 찾았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도 느꼈어요. 남편이 새로운 세계로 떠나면서 혹시 자신은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화학 담당 박수연 교수입니다. 38세의 박수연 교수는 단아하면서도 지적인 매력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성준보다 8살 어렸지만 그녀의 깊은 눈빛에는 묘한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인 학습자분들을 위한 특별 상담 시간을 따로 마련했어요. 언제든 편하게 찾아오세요. 수연의 따뜻한 미소에 성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수연 역시 성준에게서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20살 학생들과는 확연히 다른 인생의 무게감과 진정성이 그를 매력적으로 만들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끌림이 생겼습니다. 수연은 성준에게만 더 자세한 피드백을 주었고 성준은 수업이 끝나면 항상 질문을 핑계로 그녀 곁에 머물렀어요. 성준 씨의 현장 경험이 정말 소중해요. 이론만 아는 젊은 학생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수연의 칭찬에 성준은 우쭐해졌습니다. 집에서는 그저 돈 벌어다 주는 가장이었는데 여기서는 존경받는 지식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저녁, 성준은 우산 없이 도서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수연이 자신의 우산을 내밀었어요. 같이 가요. 이런 날씨에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작은 우산 아래서 두 사람은 가까이 붙어 걸어야 했습니다. 수연의 어깨가 성준의 팔에 닿을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은은한 샴푸 향기가 빈냄새와 어우러져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차 안의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성준은 수연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교수님, 혹시 실언되시면 커피 한 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캠퍼스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도 외로워요. 결혼 압박은 받고 있지만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지 못해서. 수연의 고백에 성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요. 아내와는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설렘 같은 건 사라진 지 오래예요. 두 사람은 각자의 외로움을 확인하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날 밤 성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영은 평소처럼 따뜻한 저녁을 차려두고 있었지만 성준의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준은 떨리는 손으로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연구실에 계신가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의 심장은 이미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며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연구실, 어두운 조명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조용한 건물, 오직 그들 둘만이 남아있는 공간은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책상 위에 흩어진 논문과 데이터는 그들의 열정적인 토론을 증명했지만 공기 중에는 다른 종류의 열기가 떠돌았습니다. 성준 씨 덕분에 연구가 정말 많이 진전됐어요. 고마워요. 수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을 때 그의 몸은 전류가 흐르는 듯한 전율로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부드러운 촉감은 성준의 피부를 타고 올라가 그의 숨을 얕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성준을 붙잡았습니다. 깊은 눈동자 속에서 그녀의 욕망이 억눌린 채로 반짝였습니다. 교수님, 성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서서히 좁혀졌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뺨에 닿았고 달콤한 향수 냄새가 그의 감각을 휘감았다. 수연은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입술이 성준의 귓가에 닿으며 속삭였다. 성준 씨,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으며 그 말 한마디에 성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의 손은 어느새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녀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이 그의 셔츠 단추 사이로 미끄러지며 그의 가슴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마침내 맞닿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탐색하듯이. 하지만 곧 억눌렸던 갈망이 폭발하며 그들의 키스는 깊고 격렬해졌다. 성준은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기며 그녀의 몸을 자신의 몸에 밀착시켰다. 수연의 손은 그의 목덜미를 감싸며 그를 더 깊이 끌어당겼고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수연. 성준은 그녀의 이름을 신음처럼 내뱉으며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가 드러날 때마다 그의 숨은 더욱 가빠졌다. 수연은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그의 셔츠를 벗기고 그의 단단한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톱이 그의 피부를 살짝 스치자 성준은 낮은 신음을 흘렸다. 그들은 연구실 책상 위로 몸을 기울이며 서로의 몸을 탐닉했다. 수연의 부드러운 곡선과 따뜻한 체온은 성준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뜨거운 숨을 내뱉으며 속삭였다. 이제 멈출 수 없어, 성준. 그녀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간청이었고 성준은 그 간청에 완전히 굴복했다. 그 순간 성준은 깨달았다. 수연이 말했던 것처럼 이 감정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렬했다. 미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다. 수연은 그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손길, 그녀의 숨결, 그녀의 모든 것이 성준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갈망 속에서 밤을 보냈고 연구실의 조용한 공간은 그들의 열정으로 가득 찼다. 그날 이후 성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지만 캠퍼스에서는 열정적인 연인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늦네. 스터디 모임이 그렇게 오래 걸려? 미영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성준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수연과의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과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어요. 수업 후 연구실에서의 긴 대화, 캠퍼스 밖에서의 은밀한 만남, 때로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뜨거운 시간들까지. 성준 씨와 있으면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여자로서의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수연의 고백에 성준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잃어버린 자신을 찾고 있었어요. 성준은 완벽한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늦은 수업, 조별 과제, 도서관에서의 연구 등 그럴듯한 핑계들로 시간을 만들었어요. 미영은 남편의 변화를 느꼈지만
좋은 방향으로 해석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나 봐. 성주는 미영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가슴이 찔렸지만 수연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강렬하고 중독적인 경험이었거든요. 어느 날 성준과 수연은 시내의 한 호텔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은밀한 분위기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카페 입구로 들어오는 사람 중에 이영의 직장 동료가 있었거든요. 수연 씨, 죄송하지만 급히 나가야겠어요. 성준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약 들켰다면 모든 것이 끝장났을 거예요. 그날 밤 성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미영을 보며 자책감에 휩싸였어요. 며칠 후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어? 무슨 소리야. 그냥 공부가 생각보다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미영은 남편의 거짓말을 눈치챘어요. 23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이었습니다. 미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다니는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강의실 창문 너머로 성준과 수연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제 정말 힘들었죠? 괜찮아요.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해요. 수연의 말에 성준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본 미영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성준을 기다렸어요. 성준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미영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학교에 갔다 왔어. 성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성준은 결국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수연과의 만남, 그녀에게서 느꼈던 감정, 그리고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었다는 사실까지. 미영은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하고 공허했어요. 23년을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당신의 꿈을 응원한다며 모든 걸 희생했는데, 성준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성준은 수연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가족을 잃을 위기에 직면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깨달았어요. 수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23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있어요. 수연도 결국 이해했습니다. 그녀 역시 금지된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거든요. 미영은 성준을 용서했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다시 시작할 거라면 이번에는 진짜 우리 둘이 함께하는 꿈을 찾아요. 당신만의 꿈이 아니라. 성준은 학업을 계속했지만 이번에는 미영과 함께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수연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꿈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늦깎이 학생이 되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기까지 너무 큰 대가를 치렀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혹시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